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짤코 동생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해드릴 소식이 굉장히 많아요. 주 초다 보니까 이번 주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혼조세 속에서 한 주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차트부터 빠르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라운드형 형태의 이런 식의 패턴이 앞으로 꾸준히 보여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우리 6월에 마감됐던 6월 월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보통 낙폭이 마지막에 이렇게 크면요 한 번 더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길이가 굉장히 길었죠. 이렇게 직전 구간들도 보시게 되면 마지막 봉보다 더 이제 하락폭이 컸던 이런 식의 월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요 얼마나 더 내릴지는 몰라도 조금 더 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거는 일반적으로 초단기 차트, 단기 차트, 중기, 장기 할 것 없이 직전 봉이 굉장히 낙폭이 크다면 그 다음 봉 또한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추세가 한 번 더 유지가 된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요번 7월 봉은 위쪽으로 도전은 한번 했지만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반발성 매수세가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의 라운드형 패턴이 앞으로 꾸준히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빠지긴 하지만 또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고 계속해서 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거. 또한 바닥을 찍는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계속 웨이브가 이렇게 주봉상에 일봉상에 반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주봉이 방금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은 음봉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음봉으로 출발됐을 때 주봉이 꺾이면 이렇게 단기적인 매도세가 강하게 보여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일봉 아직 안 보셨지만 일봉상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일봉이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아마도 13일 CPI 발표 전까지 이렇게 약간의 선방형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가운데 일봉 보시겠습니다. 일봉 지금 약간의 센터라인이 무너지려고 해. 그 센터라인 2500라인에서 약간의 반등이 예상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3일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틀 동안 일봉이 아무래도 19K를 한번 콕 찍고 거기에서 반발성 매수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번 한 주 현물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다. 요렇게 추정이 됩니다. 일단 반등 포인트는 수치상으로 1650만 원대가 오기 전까지는 현물 대응은 가급적이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주봉이 꺾인 상태에서 당분간 단기, 초단기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업비트 보셔야 되는데 지금 4시간 봉 기준으로 평선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평선이 단기 반등 포인트는 될 수 있으나 요번 주 CPI를 앞두고 나서 여기에서 반등이 아마도 2,700만 원대 한 후반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기대하기 힘들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저점을 맞이하러 오는 즉 2,600만 원대 초중반까지 밀렸다가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거기에서 보여줄 수 있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요번 한 주 대응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다 이 직전 주간은 아무래도 FOMC 6월 회의록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조금 건너뛰었는데 요번 주는 이벤트도 많고 그죠? 바로 내일 오전 3시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 우리 쫀형이 아마도 또다시 금리 인상에 힘을 더 실어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내일 연설 이후에 바로 가계대출 현황 발표가 있는데요. 가계대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요일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는 이달 말 28일 날 발표 예정인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유가 하락이 지난주에 살짝 보여졌지만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는 늘 그랬다시피 6월 지수입니다. 그죠? 6월달 어땠어요? 최악이었잖아요. 그죠? 이거 과거 지수로 미래의 금리를 발표한다는 거 이거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이긴 하지만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CPI 지수가 예측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측치가 8.7보다도 0.1%포인트 더 상회한 8.8에 대한 예측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발표 수치보다 한 0.2에서 0.3%가량 예측치가 낮은
낮은 그런 상황을 보여왔는데 이번 달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죠? 아무래도 선반영 또한 오늘 내일 해서 크게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13일 날은 이 선반영의 수치에 따라서 또한 일봉이 바닥을 찍느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13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반발성 매수 또 기술적 반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하락이 어느 정도냐 따라서 13일 날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추세를 따라 하방으로 치고 이렇게 바닥을 따라서 내려가게 될지 7월의 운명은 13일인가 어찌됐든 수요일 가장 요번 주에 핫한 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마침 13일 날 바이든 형님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중동으로. 요번 달 유가 하락분과 바이든이 요번에 중동 순방을 다녀오게 되면 아마도 석유 생산량에 대해서 증가시킬 만한 어떤 그런 뉴스를 가져올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음 달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이렇게 반발성 매수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는 꾸준히 금리 발표 일까지 지속이 되다가 아마도 25일이나 6일경부터 이렇게 조금 선반영이 시작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28일날 최저점을 찍고 행보세를 보이다가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일까지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는 건 어찌됐든 요번 주는 수요일까지 현물 건드리지 마라. 현물은 숏 우세 반발성 매수라고 하면 아마도 발표 직후나 아니면 다음날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붙어있잖아요.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측치가 살짝 호조세를 보였어요. 그렇다는 건 13일 발표 때 이거 뭐야 긴가민가 하다가 14일날 생산자 물가지수가 약간 호조세의 발표를 보이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반발성 매수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변곡점은 13일 CPI 그리고 실제적인 반발성 매수는 14일날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목요일날 이벤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JP모건의 실적 발표 플러스 모건 스탠리 실적 발표 대표적인 투자 자산 운용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아마도 좋지 않겠죠. 대부분의 자산들이 조금 내렸지만 특히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선물 ETF 중에서도 또 숏 주문을 어느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혼조세가 기대되는 모건 스탠리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을 것 같은 JP모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한 14일은 우리 연방준비위원회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연준 베이지북 발표와 함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에 인해서 뭔가 반발성 매수를 기대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번 하반기 좋지 않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불트랩을 만들고 나서 크게 빠지는 굉장히 혼조세다. 이번 주 상당히 어렵다.